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 결과 하나고가 지난 3년간 합격권 밖의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보정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가산점을 주는 형식으로 총 90명을 합격시키는 등 사실상 성적 조작을 통한 입시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성적 조작 외에도 신규 교원 불법 채용, 학교 폭력, 은폐, 이사장의 학사 개입 등 사악의 적폐를 보여주는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의 이와 같은 위법 탈법 사실 24건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해서는 바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저희 방송에서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룬 것처럼 하나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른바 입시 명문고, 꿈의 학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처럼 이 학교도 알고 보니 사학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집중 인터뷰 오늘 사랑방송님으로 오늘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하나고 문제를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여 하나고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정경원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하나고에 대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감사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 네. 가장 어렵고 좀 혼란스러웠던 점은 네. 제가 공익제보했던 내용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네. 하는 점에 되게 좀 많이 걱정이 됐었고요. 네. 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니까 네.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과 교실에서의 교류가 많이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공익제보 네. 전과 후가 아무래도 아이 뭐 당연히 뭐 재단의 반응은 네. 싸늘했을 거고 네. 바로 동료 교사나 네. 수업 받는 학생들의 네. 반응 네. 때문에 어려움이 예, 크셨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과의 문제도 좀 심각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동료 교사들과의 또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나름의 좀, 안도감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제가 그 초기부터 늘 주장했던 것이 하나고등학교는 네.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학교였습니다. 네. 교육과정도 우수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뛰어났고, 또 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명실상부한 학교가 되려면 우리 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그럼요. 하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한 뒤에 더 우리가 위대한 학교로 거듭나겠다라는 네.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바랬는데 모습을. 네. 학교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리사학들이 보였던 그 길을 전체를 그대로 밟는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좀 실망이에요. 사실 하나하고는 그래도 좀 다를 거다. 네. 이렇게 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초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공익제보를 결심한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저 역시도 사실은 그 학교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장기간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문제를 드러내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동료 교사들한테 이 질문을 같이 짊어지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네. 부담스러운 문제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 더더군다나 그렇죠. 할 수 없는 얘기고요. 네네. 그래서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이상적인데 그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외부의 시선은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하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익제보 이전부터 학교는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초를 찾아가 보면 제가 올해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네. 그 시점 이후부터 재단은 네. 저를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예. 뭔가 이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나름대로 네. 학교 측이 재단 네. 측이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네. 보는 분들은 네. 공익제보 하기 이전부터 이 사람이 징계 대상으로 온갖 나쁜 행동들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하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매도하는 말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저를 또 비난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공익제보 관련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보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의혹은 신입생 성적 조작과 학교 폭력 은폐, 교사 채용 비리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생 입학 전형 과정에서 기준 없이 점수를 주거나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위가 뒤바뀐 학생은 3년 동안 무려 90여 명에 달합니다. 떨어뜨린 여학생도 약간 들쑥날쑥하고 합격시킨 남학생도 순서대로 올라간 게 점수 순서대로 합격이 된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아주 200등이 넘는 학생 중에서 120등 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순위를 이렇게 조작한 거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해 공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해 채용하지 않거나 정교사를 채용할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고위층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의 계약이나 학교 행정 부당 운영 등 모두 24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 21명에 대해선 파면과 징계 등 조치하고 입학 성적 조작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하나고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감사 결과가 처음 그 공익 제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혹시 추가로 더 드러난 게 있나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언론을 네. 통해서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서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보했던 문제들은 입시 부정, 그러니까 성적 조작에 의해서 네.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시의회에서 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서 네. 이제 교사 불법 채용 관련된 문제 네. 그리고 언론을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네. 그 100억 원에 육박하는 무슨 그렇죠. 수의 계약을 하면서 일감을 몰아줬다. 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뭐 오고 갔을 수 있는 뭐 불법 자금과 뭐 이사장의 또 불법적인 학사 행정 개입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결과 이제 보도 내용을 뭐 많은 언론들이 지금 주목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상 그 성적 조작을 통한 입시 부정 문제를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고 측은 그동안 지난번 선생님이 이제 그 공익제보 했을 때 시의회 가서 말씀하고 많은 언론들이 의혹 제기했을 때 그 기숙사 수용 문제로 네. 남녀 성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니까 네. 가산점을 받고 입학한 90명 학생 중에 네. 여학생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던 얘기는 그러면 그 기숙사만 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그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네. 이렇게 특히 그 이제 일반 전형이잖아요. 120명 네. 선발하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200등 밖에 있는 학생도 네. 근거 없는 가산점을 받아서 네. 합격관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 네. 이게 가능한지 한번 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그 이야기 앞서서 네네.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파악된 바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2011년에서 13년, 그러니까 네. 3년치가 3년간. 보도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2010학년도 자료를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 입학 자료를 법정 보존 연한이 네. 5년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학교 측에서 이 자료를 감사관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2014년과 15년 데이터는 네. 자료 제출을 어떤 자료를 했는데 그게 네. 원데이터 자료가 아니고 네. 가공된 데이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이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11, 12, 13, 3년 동안 지금 파악된 인원이 90명이지 네. 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연도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이 입학 부정에 관련된 인원은 곱하기 2가 될 수 그렇죠. 있는 확률. 예, 예, 왜냐하면 예. 총 지금 네. 하나고가 개교가 2010년에 했으니까요. 네, 6년이 사실상 된 6번 네. 신입생을 뽑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11년, 12년, 13년만 지금 네. 감사를 해서 네. 결과가 네. 90명 정도가 네, 네. 지금 네. 입시 성적이 좀 조작된 혐의가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기간을 네, 보면 네. 아마 지금 발표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예, 더 예. 만약에 이 수치라면 네. 한 해에 한 30명 꼴이면 네. 만약에 더 90명이 더 네. 사실 드러날 확률이 그건 이제 검찰이 좀 네. 그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남녀 학생 비율, 그래서 기숙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제 이렇게 그 성적 조작에 의해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보면 지금 13%에 해당하는 학생은 또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총 90명 가운데 네. 12명이 여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12명의 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면 사실은 이게 뭐 기숙사 성비 문제 때문에 남학생을 더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 뽑힌 학생들은 보면 합격권 바깥에 있는 여학생들도 지금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특히 보니까 네. 감사 결과 보니까 그 남학생의 경우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순위대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네. 불규칙하게 가산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네. 게 도대체가 정확한 근거가 뭐냐,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누구는 더 주고 네. 누구는 덜 줬느냐. 네. 혹시 어떤 상류층이나 네, 어떤 네. 부유층 자녀의 네. 특혜 의혹이 있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을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기숙사 문제도 네. 개교 초기부터 이제 살펴보면 첫 해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이 됐는데 한 학년만 들어오면 사실 200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도 400명밖에 안 되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여학생들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서 사실 기숙사 뭐 성비가 뭐
필요하고 어떻게 뭐 무슨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방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학생들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기숙사 수용에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논리는 사실은 어떤 임기응변적인 답변이고 본질에서 비껴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입시 성적을 조작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합격권원에 있던 아이들이 성적이 낮아지고 합격권 밖에 있던 아이가 지금 합격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입학 시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입학 전형 절차를 살펴보면은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거친 뒤에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기로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이제 공개를 해놓고 실제 과정에서는 3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합산한 점수에서 보정점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실은 그 보정점수를 통해서 특정 학생들을 합격권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종합평가라는 거죠. 근데 원래 종합평가에는 하나고 모집 전형에는 없잖아요. 공지가 없는데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종합평가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조작을 하는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남학생 성비 문제 때문에 남학생들을 합격권 바깥에 있던 학생들을 합격시킨 거다 하면 지적하셨듯이 순서대로 올라갔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 전형에서 120명을 모집하는데 210등 한 아이가 합격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90등이라는 등수와 점수 차이를 넘어서서 합격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정 점수를 줘서 이 학생을 합격시켰는가? 그 이유를 사실은 이제 감사관실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내면 이것이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순위 조작과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감사 결과로만 보면 90명 정도의 아이가 사실 합격권에 있다가 합격권 밖으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럼 특히 거기서 합격 안 하고 지금 말대로 하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합격해서 불합격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이 정신적 참 트라우마 이건 누가 보상하고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마 이부 이제 방송 나가고 이게 공론화되면 우리 아이가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그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뭐 제가 일부 제가 아는 학부모님도 한번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저기 하나고에 입학했었는데 사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졌다.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여학생이 떨어졌다고 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그 전형위원회에서 같이 채점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한 언론이 보도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그래서 학교 고위 관계자가 A 중학교, B 중학교가 괜찮다. 종합평가 전형위원들에게 아주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기에 정말 공공연히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전형 과정에서 그러한 언급들이 오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 공익제보했다가 확인된 게 이제 학교폭력, 은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학교폭력을 은폐한 후에 강남의 모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때는 역시 전입 사유서를 제출할 때 추측해 보건대 하나구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켜서 전학 온 것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가해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감인가요? 네네. 국감에서 이제 정진우 의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짚었죠. 네, 어떤 그랬습니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교문위 네. 감사에서 네. 정진우 의원님의 주장이 네. 그 학교 폭력을 실제 했던 학생인데 그 당시 법규에 따르면 그 학교 폭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어야 되고 네. 그 기재된 내용에 근거해서 대학 입시가 치러졌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 학생이 수시로 입학을 했다면 그것은 입시 부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정진우 의원님의 네. 그 질문이었죠. 주장이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장이셨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A 청와대 고위 관료의 그 자녀인 네. A 학생이 네. 만약에 거기에 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었으면 네. 수시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수시니까. 네, 예?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입학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야 될 것을 안 적혀 있으니까 네.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다분히 그런 의혹이잖아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정당하지 않나? 정당한 주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네.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뭐 피해 학생이 뭐 가해 학생을 용서하거나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4대 사회 악으로 뭐 네. 규정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하도록 그 법규가 돼 있었습니다. 학교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교육감에게 네. 보고를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에 이렇게 보고해서 보고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그냥 담임 종결 사항으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뭐 학생들의 어떤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도 그 사건을 은폐하고 강남구 소재의 모 네. 학교로 이제 전학을 조용히 보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네. 의구심을 표시하는 게요. 네. 그 가해 학생이 만약에 청와대 고위 관료의 자제가 아니었으면 네. 과연 하나고가 이렇게 처리했을까? 네. 이런 이제 의심이 네. 충분히 드는 거고요. 네. 그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청와대와 그리고 하나고 측에서 왜 이 아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봐주기인데 네.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고 측이 아주 궁색한 변명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오히려 저기 뭐야 강한 아이를 네. 더 학기 중에 전학을 보냈기 때문에 네. 더 강한 처벌이었다 그랬는데 네. 어쨌든 뭐 처벌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요. 학교만 전학 보낸 거잖아요. 전학할 수 있도록 사실 배려해 준 건데 네. 예? 그거를 또 그렇게 궁색하게 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제 쌤이 또 공익 제보한 내용이 교사 불법 채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김승유 이사장께서 국회에 가서 네. 예? 네. 사실상 지금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네, 네. 어떤 일이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은 네. 이제 제가 공익 제보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시의회 그 청문회에 나갔을 때 네. 특위에서 그 김경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예. 김경자 의원님께서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이제 그 가지고 계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하시면서 교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사회 회의록에 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모 이사가 그 이사회 회의록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때 김승유 이사장이 그 이사회 의장으로서 네.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네. 법을 몰랐다 이렇게 이제 국감에 나가서 언급을 하면서 위증 논란에 논란이 이제 휩싸인 거죠. 발생하고 그죠? 실제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네. 위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김승희 이사장이 학교를 처음 설립해서 뭐 첫 해나 두 번째 해라면 네. 또 뭐 그래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네. 뭐 네. 이런 그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벌써 6년째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여러 번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개 전형 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공개 전형이 의무 사항이고 네. 그리고 그 결국 이 문제는 그리고 김 이사장도 아마 네. 이게 공개 채용을 안 하면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그리고 부당한 학사 개입이고 네. 이게 만약에 재단 이사장이 학사 개입을 할 경우에는 네. 그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네, 네.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 과연 그 모르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에 네. 금방 이사회 진행하시면서 그게 네. 만약 이사회를 하지 않고 네.
허위로 조작된 문서다 그러면 네, 네. 뭐 할 말 없지만 네. 자기가 직접 주재한 네, 이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 와서는 뭐 몰랐다 이러는 건 네. 그것도 정말 네. 어떻게 보면 네. 너무 궁색한 네. 그렇죠? 네. 답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감사에서 좀 특별한 결과가 늘 뭐 사학 비리의 네.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요. 네.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금융계열 계열사에 속한다고 알려진 네. 이 이른바 뭐 저는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하여튼 두레시닝이라고 하는 네. 업체 이게 네. 아마 그 시설 관리 회사인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업체가 그 100억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네. 수의 계약한 걸로 드러났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두레시닝의 시설팀 팀장인 뭐 H모 씨는 또 해당 자녀가 하나고에 재학 중인 걸로 또 알려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좀 유착 관계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네.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네네. 그 하나금융 계열의 시설 관리 업체라는 사실은 네. 뭐 교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 뭐 주로 하는 일이 그 근로자 이렇게 파견 업무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생활관 우리 사감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 시설 관리 업체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가요? 네, 그렇게 네,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용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제작하는 뭐 각종 네. 뭐 책자라든지 아니면 뭐 인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그 계열사고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계열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도 하나금융그룹의 그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그 자격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금융 계열사가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네. 그죠? 네. 학교에서 하는 이것저것 뭐 잡다하다는 표현이 뭐 정확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네.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네.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특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공개 경장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네. 이거 5천만 원 넘으면 원래 그렇게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공개 경쟁을 안 하고 100억 수의 계약했다는 건 네. 우선 이 부분에서 네. 정말 그러면 떳떳하고 당당하면 네. 공개 경쟁을 통해서 네. 이 하나금융 계열사가 됐다 네. 이러면 뭐 다른 사람들도 네, 다 그렇죠. 납득할 건데 네. 이 부분을 네. 법규를 어기고 네. 뭐 수의 계약을 통해서 네. 특혜를 줬기 때문에 지금 감사 결과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봐도 조금 유착 관계가 의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보가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또 뭐 CCTV 문제가 한동안 또 뭐 학교에 설치되는 문제로 아까 네.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에 상당 부분 CCTV가 지금 설치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네. 하나고가 압도적으로 네. 그 CCTV 설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왜 이렇게 CCTV가 많은가 네. 의아스러운데 네. 사실 이 CCTV가 교직원들의 어떤 동선 네. 뭐 이런 거를 또 어쨌든 이렇게 찍는 거니까요. 네. 찍으면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또 적어서 네. 윗분들한테 네. 소위 관료자들한테 보고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혹시 학교에 계시니까 안 들어봤어요? 예, 되게 이제 민감한 네. 부분인데요. 예, 예.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그 의회에서 아마 어디 무슨 네. 자료 청구한 그게 한번 보도가 돼서 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가운데서 네. 하나고등학교가 CC카메라가 전국에서 네. 제일 많은 학교다라는 보도를 네. 접했었는데요. 그 보도를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냥 금융그룹에서 네. 은행이나 이런 업무를 하던 곳에서 세운 학교라서 네. 이렇게 보안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철저히 좀더 하려고 철저하게 위해서. 했나 보다 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뭐 이렇게 퇴직하신 네. 시설팀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실을 언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CCTV를 통해서 네. 교사나 직원들의 이제 그런 동선을 봐서 예를 들면 뭐 휴게실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뭐 상담실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특정한 공간 출입구 앞쪽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복도에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공간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뭐
수집된 정보 같은 것들을 네. 그 시설팀 업체의 어떤 분을 통해서 네. 뭐 관리자들에게도 보고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네.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에 CCTV가 사실 많이 설치되는 게 인권 차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워낙 학교 폭력이나 또 외부에 사실 CCTV 설치하는 이유는 외부인들의 어떤 네. 출입이나 네. 이런 걸 막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뜻이라면 지금 학교 교직원들, 내부 구성원들을 감시하는 거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부도덕하고 네, 좀 네. 악의적이고 네. 뭐 속된 말로 막 사찰이라는 네. 단어가 네. 떠올릴 정도로 네, 네. 이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나를 네. 늘 학교 측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사실 네. 위축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고 네. 또 뭐 퇴직했던 어떤 또 분의 증언에 의하면 네. 뭐 그 정문을 통과하거나 할 때 네. 차량 그 출입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뭐 보고를 하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실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교감 선생님에게도 네, 인권 탄압적인 요소다 왜 이 출입하는 내용을 다 기록하고 보고를 받느냐 했더니 뭐 본인 말로는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니다 특정한 네. 시간에 뭐 근태와 관련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네. 특정한 기간만 그렇게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고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나고의 두 얼굴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명문 학교를 꿈꾼다면 네. 어디 입시 성적만 명문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들이 네. 학생이 목소리를 내고 네. 선생님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님들도 목소리를 내고 교육 3주체가 네. 제 목소리를 내서 네. 민주적으로 그리고 네. 합리적으로 그리고 네. 서로 신뢰 속에서 상호 존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CCTV가 일단 많다는 것이 전혀 사실 도덕도 없고 네. 믿음이 있는데 CCTV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CCTV가 많다는 건 네. 다른 데로 비유하면 도둑이 많으면 할 수 없이 네. CCTV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네. 뭔가 CCTV를 많이 설치했다. CCTV가 많이 설치된 학교하고 명문 학교하고 좋은 학교하고 이게 잘 지금 사실 네. 네.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예, 어쨌든 이번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접하면서 네. 쌤이 좀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 나눴지만 아주 어때요? 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낀 점이 좀 있나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이제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학교를 제가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한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학교 창립 멤버로서 네. 개교준비원 교사로 네. 학교에 합류를 했었고 네. 또 학교에 교과까지 작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잠깐만요. 쌤이 네. 작사한 교가 요새도 불려져요? 사실은 선생님이 혹시 또 지난번에 네. 예, 저희 학교 그 10월 31일이 네.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개교기념일식 행사를 했었는데 네. 원래 개교기념식은 학교의 생일이잖아요. 네, 네. 그럼 학교 생일이면 행사 끝에 교가를 늘 학교 개교기념일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행사의 끝부분에 애국가로 시작해서 교가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김승희 이사장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네. 실수였는지 네. 의도된 거였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교가를 부르지 않고 행사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도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였는지 사실은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생일인데 네. 교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의외죠. 아마 선생님이 어려움 겪고 나면 아마 교가 내용이 달라질까, 네.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사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어쨌든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이후에 이렇게 진행 상황 보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가장 사실은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은 삶의 패턴 자체가 그 공익 제보를 하기 이전과
하고 나서의 삶이 너무나 많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공익제보로 인해서 또 학생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심리적인 피해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또 동료 교사들도 아마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아마 시달렸을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역시 그랬고, 졸업생들도 이걸 보는 시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교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구도 네. 해야 되고, 또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입시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필요했고 활동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소화할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예.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공익 제보자들이 이제 조직의 배신자다 네. 이런 낙인이 찍히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네. 어쨌든 학교 치부를 왜 밖으로 드러냈냐 이제 이런 사실 비판이잖아요, 네, 그죠? 네, 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도 공익제보자 출신으로서 네. 아까 선생님이나 저나 학교 안에서 처음에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좀 해결이 됐으면 이게 학교 밖으로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네. 않았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힘을 실어주고 또 아까 이게 학교가 통 크게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안 되면 재단 이사장께 말씀드리면 뭐 이 정도는 해결되겠지, 네.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교감 선생님보다는 교장 선생님이, 네. 교장 선생님보다는 뭔가 재단 이사장님이 네. 영향력이 크니까 네. 통도 크실 거다. 네. 그리고 조금 학교 내부 문제를 사심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바른 소리 쓴소리 하면 그래. 저분은 그런 점이 있었냐고 뭐 네. 그렇게 시정합시다, 개선합시다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네. 오히려 교감이나 교장보다 더 일부 재단 이사장들은 더 꽉 막힌 사고. 네. 차라리 야 저런 분이 어떻게 재단 학교를 운영할까. 그래서 저는 저도 어제 한 언론하고 어제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사실 최소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에게도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교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재단 이사장에게도 뭔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아무런 그 교육 철학이나 아무런 자격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돈만 있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금방 그 재단 이사장들이 조금만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갖고 열린 가슴을 가졌다면 저도 뭐 공익제보 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네. 공익제보에서 어려움 겪는 일도 없었을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물론 응원하고 지지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 우리 학교지만 내가 봐도 잘못된 건데 내가 해야 될 걸 저 선생님이 해줬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학생들과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네. 상당 부분이 선생님이 공익제보했거나 시의회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많은 부분이 상당수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학교라면 우선 반성하거나 자숙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반성의 여지도 없고요.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문제가 정경원 선생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 폭로했으니까 네. 징계를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지금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네. 선생님이 뭐 연기 신청이나 징계위원 기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실까요? 그 말씀을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서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학교의 주장은 공익제보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징계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제가 올해 201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진 거죠. 제가 국가인권에 진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해서 학교를 명예훼손했으니까 너를 징계하겠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벼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하라고 지난 화요일 아침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징계위원회 지금 출석하고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좀 답답한 점은 네. 기본적인 법규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절차를. 예, 제가 이제 조항을 네. 좀 찾아보니까 네. 최소한 징계를 위해서 출석 통지서를 보내려면 네. 징계일 3일 전에 저한테 통지서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도 참 신기한 경우, 특이한 경우지만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오후에 방과 하는데. 후에 수업을 다 끝낸 뒤에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구시에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전날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저한테 네. 통지가 왔어요. 아. 그러면 저는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모든 소명과 모든 자료와 모든 준비를 다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과 예. 교원 징계령에 3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그렇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 네. 어떤 징계위에 회부되는 사람이 네. 최소한의 방어권 네. 그리고 소명권이 왜냐면 그걸 징계 내용이 뭐고 징계위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네. 네. 방어를 할 수 있지 네.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고가 네. 전혀 그런 어떤 네. 그 절차를 지금 네. 지키지 않고 네. 속된 말로 그냥 밀어붙이기 지금 하고 네,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해서 보니까 징계위원이 6명입니다. 네, 네. 이사진에서 3명, 네. 그리고 교원 중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 그래서 3명이죠. 3명이죠. 네. 근데 제가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네. 이번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네. 파면, 네. 그리고 검찰 고발된 이사분도 자리에 앉아 계시고 네, 네. 또 징계가 내려진 중징계도 내려지고 뭐 징계가 내려진 교사도 네. 그 자리에 또 2명인가가 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남을 징계하겠다고 징계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네. 이것은 뭐 결과를 그냥 예상할 수밖에 없는 네.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피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위원을 네. 보고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제가 기피 신청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아무 걔는 네. 실제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고 네. 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공정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제 기피 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면 내부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나가 있었는데 그 모의고사 날이어서 제가 이제 네. 모의고사 감독까지 마치고 오니까 이제 의결 끝났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네. 제가 신청한 기피 신청서를 다 기각을 했어요. 전혀 안 받아들인 안 거죠? 받아들이고 네, 그냥 네.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대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을 하고 하는데 또 하나는 증인 신청서를 제가 제출을 했어요. 네, 네. 이 사안의 징계 사유로 삼은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했는데 그건 역시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인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렇죠.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거치는 과정인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많은 네. 비리사학들의 전형적인 행태예요. 뭐 그리고 저도 가장- 그렇게 경험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네. 결론 내려놨어요. 사실 네. 징계 수위까지 자기들은 네. 결론 내렸을 거거든요. 네. 지금 요식행위만 밟고 있는 네. 건데 네. 예. 그래도 최소한 교육기관이고 네. 학교고 네. 또 쌤이 지금 상당 부분 근무하셨고 네. 또 창립 멤버인데 사실상 네. 그러면 제대로 절차라도 좀 밟아줘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도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네. 인권에 대한 부분이 의식이 가장 미약한 사례는요. 저에게 오는 우편물을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개봉을 해요. 아니요, 학교 다 외부에서 예, 선생님한테 외부에서 학교로 저한테 오는 예. 우편물을 아. 개봉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확인하고 저한테 줘요. 그건 진짜 심각한. 그래서 제가 이 인권 부분에 침해네요? 대해서도 네,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뭐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의회에서 네. 저에게 그 공익제보자 탄압과 관련해서 네. 출석을 해서 그 의회 그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서가 왔는데 네. 그 요구서를 임의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이거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상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생활 침해이면서 진짜 심각한 인권 침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 국가인권회에 어쨌든 신고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야 무슨 아니 교도소에 네. 죄인도 아니고 요새 교도소에서도 뜯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에서도 안 뜯어볼 건데 네. 요즘은 근데 네. 학교인데 아직 그리고 선생님이고 네. 하나고의
교원인데 외부에서 온 우편물을 네. 개봉을 하고 자기들이 확인한 다음에 전달한다. 네. 아, 이건 진짜 하나고 이러고도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네. 정말 좀 의심스럽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그 2009년에 징계위에 회부돼서 보니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열거돼 있잖아요. 네. 예? 아마 보나마나 네. 선생님에게도 네. 그렇다고 사실상 보복성 징계인데 학교 측은 보복성 징계라고 말 못하죠. 네. 그렇죠? 대신 다른 이유로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네. 어처구니 없는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게 좀 선생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 저에게도 수 있나요? 네. 역시 뭐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들을 막 갖다 붙였는데 뭐 네. 예를 들면 비밀 유지 엄수 의무 위반, 네. 뭐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 네.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식의 사유들을 막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내용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네. 뭐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서 징계 사유를 삼았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가 보니까 그 TBS 교통방송 가서 이제 사실 그 상담받고 대학 가기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건 선생님의 전문성도 살렸지만 네. 또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네. 주고 네. 또 거기 하나고등학교 정경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학교에도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네. 도움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 칭찬하고 박수 보냈던 일인데 네. 그것도 지금 징계 사유에 들어있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평상시에는 네. 학교 홍보나 학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권장사항이지만 이 사람이 미운털이 박혀서 징계를 할 상황이 되면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TBS 네. 사실은 이 기관은 교통방송은 네. 서울시에서 산하 기관입니다. 그렇죠. 지자체 네. 산하 네. 기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관은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보면 네.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할 시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항목이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시간은 방과 후에 교사가 퇴근한 후에 저녁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와서 사교육 컨설팅을 네. 받지 못하는 이런 네.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에 출연한 것조차도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 교통방송에서 찾아가는 그 진학 설명회라고 그래서 그 서울 소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소년 고봉중고등학교라고 네. 그런데 가서 정말 재소자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이랬던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를 보는 네.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프로는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육부 장관상 기부 네. 나눔상을 대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보면 수업 시간에 네. 사실은 그 방송을 틀어주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예. 지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서 대학 진학과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인데 그런 프로에 출연하는 것을 마치 무슨 상업성 있는 프로에 출연해서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하는 부분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네. 당시에 왜 그렇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네. 당시에는 사실 하나고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또 네.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역할 왜냐하면 외부 강연이나 네. 방송 출연을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하나고를 홍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징계를 결국 강행하지 않겠어요? 예. 쌤도 뭐 나름대로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네. 하고 네. 또 어떻게 대응할 건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일개 교사입니다. 네. 힘없는 일개 교사고 제가 지금 맞서고 있는 법인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출자해서 고객 예탁금으로 세운 하나고등학교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학원이죠. 큰 재단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다윗과 것은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법에 호소하는 것 네. 그리고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학교의 문제점,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익 제보한 교사가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고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맞게 양심에 따라서 학교가 잘못됐다는 점, 그리고 이사장의 그러한 모습이 진정 참회와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선생님을 지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네. 제가 혼자 사실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네. 굉장히 뭐 저를 얼굴 한번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뭐 전교조라든지 전교조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걱정을 해주시고 정말 참교육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교 소속 선생님들이.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은평구 사실은 제가 네. 하나고등학교가 은평구에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네. 은평구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학교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실은 지역사회와 교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는 이번 일이 생기면서 은평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학교 앞에 오셔서 항상 피켓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응원해 손팻말 주시고 들고 예. 응원하고 지지하고. 예, 네. 그러시고. 근데 저를 얼굴 네. 한번 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그분들 뵙고 네. 지나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막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은평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육 시민단체도 단체, 있고. 네트워크 단체들이 네.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또 이제 참여연대, 네. 또 시민단체, 네. 또 국회하고 시의회 이런 데서 네. 정의와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선생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선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있고 사실은 어떤 때는 정말 다 놓고 그냥 물러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그럼요. 지금도 그냥 사직서 내고 시골 가자, 조용히 살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끝까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분들에 맞아요.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그 공익제보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 어떤 측면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 정말 제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책 같은 걸 보는 걸 좀 이제 즐겨해서 사실 네. 공익제보와 관련된 책자도 막 사서 읽고 아. 막 그래봤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네. 가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를 이렇게 유심히 보곤 해요. 네. 유현진 선수도 참 좋아하는 팬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 가끔 이게 탁 든 생각이 뭐냐면 네. 왜 야구 시합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마찰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벤치가 싹 깨끗해진다는 뭐 용어인데 사실은 벤치에서 구경하던 동료들이 전부 다 그라운드로 뛰어들어가죠? 뛰쳐나가야 네,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의 법규더라고요. 네. 그걸 안 나가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벌금형을 이제 벌금형까지요? 받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문화가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문화에서 사실은 공익제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선배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우리 김영태 네. 님도 마찬가지시고 네. 먼저 걸으셨던 분들의 그 책 글들을 보다 보니까 네.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조직 안에서는 배신자가 되고 낙인이 되고, 찍히고 네. 점심 식사도 혼자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네. 공익제도에 대한 제도나 법률을 개선할 때 네. 공익제도에 관련된 법률 가운데 네. 조직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공익제보를 해서 조직에다가 그 공익제보 내용을 하면은 네. 문제 제기를 하면 네. 특정 기간 동안은 네. 그 조직 구성원들 전체가 네. 이 지금 공익제보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졌던 조직 내에서 비리나 잘못됐던 점들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일이면 3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벤치 네. 클리어링 하듯이 네. 도와서 공유하고 더 제보를 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과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화가 도입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데 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익제보 자체가 네. 좀 더 실효를 거두려면 네. 그렇게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벤치 클리어링을 하듯이 동료 네. 한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면 나머지 동료들이 다 나가서 같이 싸움을 말리거나 싸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받고 징계받는 이런 식의 어떤
좀 수준 있고 품격 높은 네. 공익제도 문화가 제도나 법으로서 밑받침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벤치 해봅니다. 클리어링 아주 새로운 그 각도에서 공익제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거잖아요. 보니까 그 학교 측 입장하고 네. 또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그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하나고 측에서는 그 뭐 편파적이다, 표적 감사다, 뭐 그래서 앞으로 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 보면서 좀 어떠셔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처음 공익제보 했을 때 반응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네. 그거 사실이 아니다. 네. 과장되고 왜곡된 거다. 정확히 모르면서 얘기한 거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면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네. 또 이렇게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하나고답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비리 사학들이 네. 전철을 밟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네. 하나고등학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다 드러났을 때 다 입을 닫고 조용히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조사권밖에 없으니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 조사권도 없고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 거부하고 조사에 협조를 안 하면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었죠. 네. 그래서 검찰 고발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책임하다 왜 검찰에 고발을 했냐 뭐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기존의 어떤 비리 사학들이 보였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하나고등학교다운 모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하나고등학교 그동안 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모범이 됐던 학교다. 그러나 사람도 평생 살면서 늘 건강할 수만은 없듯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학교가 약간 병들고 아픈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참여한다. 대신 국민들에게 더 하나고등학교가 정말 영국의 이튼스쿨, 뭐 미국의 필립스 앤도버를 넘는 그런 명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해달라. 그러면 더 멋지게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고등학교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고등학교 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요. 예. 네. 아직도 사실은 이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조금 더 내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통보해야 될 사실들을 예를 들면 교육청 감사 결과를 저는 제 감사 결과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학교가 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굉장히 사실은 무례하고 불법적인 행동이거든요. 이런 걸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투명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조 시대에도 사실 바른 소리,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그래야 어쨌든 국가가 건강하니까 그랬는데 학교에서 조금 바른 소리, 쓴소리 했다고 해서 그걸 내치기에 급급한 게 오늘날 우리 사학의 현주소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하여튼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리나 부정을 보면 용기 있게 나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합니다. 공익 제보자는 햇빛 그리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햇빛이 있으면 곰팡이가 자라지 않고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비리사학의 현주소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그리고 권익 향상, 지원을 위해서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정치권,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